Good evening and good morning and of course good 안녕하십니까. gentlemen. Welcome to the session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의 미래,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1차 세계 신안보 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My name is Jessica Lee. Nice to meet you all. Thank you.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World Emergency Security Forum for two consecutive days. 본 행사는 어제 11월 16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Until the very end, please be with us. Thank you.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So we started our forum yesterday with the opening ceremony at the session 1.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보건 안보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오늘은 사이버 안보와 신기술 안보 세션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with that, we would like to begin the session. 지금부터 시작될 사이버 안보 세션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We will discuss 다양한 행위자 간 신뢰에 기반한 다층적, 통합적 국제 거버넌스 모색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various actors and together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표현의 자유, the universal 개인 정보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보호를 위해 freedom 모든 행위자가 참여하는 as well.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So on the session 2, we will 사이버 안보 세션은 기조 연설, speeches and 두 건과 종합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조 연설은 now the speakers 두 분의 연설을 모셨습니다. 유엔 사이버 안보 작업반 초대 의장을 역임하신 유르그 라이버 주 제네바 스위스 대사님과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once again. 감사합니다. And a panel discussion will be chaired by Ms. Joyce Huck, 그리고 조이스 하크의 Senior Research Fellow 영국 채텀하우스 사이버 정책저널 편집장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for your attendance today, and I'd like to pass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기조 연설이 있은 후 편집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And ladies and gentlemen, for your information, all staff 이곳 행사장은 전체 스텝 및 참가자 발열 체크, 소독 등 사정 방역을 철저히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무대 좌석 사이에는 방역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각 패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표를 하게 되는 점 너그러운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nd during the session, those who are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 있으신 유튜브 시청자께서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ose who are joining us here at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은 QR코드를 통해 질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on your tablet or on your table as well. So we'd like to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let's 그럼 기조 연설로 제1차 세계 신안보 포럼 사이버 안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르그 라버 대사님이 화상으로 들어와 계신데요. permanent representative of Switzerland to the UN and the other 주 제네바 스위스 대사이십니다. and also the first chair of the UN Open-Ended Working Group 또한 유엔의 ICT 유엔 사이버 안보 작업반 초대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줌으로 참석하실 것입니다. 대사님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동료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네바에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직접 회의를 가졌으면 좋겠을 텐데요. 사실 제가 외교관으로 시작을 할 때 30년 전에 제 첫 부임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오늘 이렇게 제가 유엔 개방형 워킹그룹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이 유엔 개방형 워킹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자간 접근법을 활용했었던 것, 그리고 또 이 개방형 워킹그룹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후로 또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서 국제적인 협력이 지속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사회자께서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제가 영광스럽게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첫 UN 개방형 워킹그룹의 위원장을 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이었는데 굉장히 좀 길죠. 국제안보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첫 UN 개방형 워킹그룹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는 193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UN의 첫 사이버 안보에 관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UN에서는 ICT 보안 문제를 사실 이 워킹그룹보다도 훨씬 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998년 총회 의결 이후부터 ICT 보안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정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GGE에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하나가 더 열리게 되면서 6개가 되었지만요. 어쨌든 이 5개의 정부 전문가 그룹 GGE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GE에서 오늘날의 아키, 즉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국제적 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구속적이지만 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규범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과 관련된 공동의 이해 사항을 정립을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신뢰 구축 조치이며 네 번째 축은 역량 강화였습니다. 사실 2019년 이래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첫 개방형 워킹그룹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6번째 GGE에서 2015년까지 구축이 되었었던 이 아키, 이 공동체를 계속 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새로운 개방형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미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GGE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정부 전문가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 GGE에서 개방형 워킹그룹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 개방형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러한 만큼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그만큼 중대하고 또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개방형 워킹그룹 앞으로 5년간 활동을 하게 될 이 워킹그룹은 가장 핵심적인 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부 간 그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양한 민간 분야, 시민사회,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파리콜, 테크 협약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제네바 대화 등이 서로 손을 잡고 또 자유롭고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열린 사이버 공간을 목표로 국제 사이버 안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자적 이니셔티브는 국제 사이버 안보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데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용하면서 또 그 결과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한 가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첫 번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는 결국 악성 사이버 활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사이버 공격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방형 워킹 그룹은 정부 간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요. 각계각층에서 즉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이 UN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우 활발하게 참여를 하여서 말씀드린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분야 등이 굉장히 실제로 활발하게 참여를 하여서 그래서 저희 OEWG 사이트에서도 이들의 기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방형 워킹 그룹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자간 대화를 통해서 OEWG 그리고 GGE는 예를 들면 EU, OSCE, OAS, 아프리카 연맹, 아세안과 대화 파트너들 등등 다양한 지역 기구들과의 교류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 지역 행위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결과로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회원국들에게는 개방형 워킹그룹은 사이버 안보에 관한 UN 차원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첫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OEWG는 모든 대표단에게도 현황을 설명하고 각자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현재의 도전 과제와 해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고 그리고 또 GGE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GGE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모든 대표단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이와 관련된 기술 동향 등등 최근 현안도 OEWG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결과로서 사이버 안보의 취약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료 업무나 진료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에서 필수 의료 인프라를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개방형 워킹그룹에서는 바로 이 GGE에서 정립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과 관련된 규범에 포함된 필수 인프라로서의 보호의 규범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방형 워킹그룹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GGE가 2019년도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떠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지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또는 2016년 이후로 이 성공적인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 후에 사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정학적인 환경이 개선이 된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세계 각국에서 이 두 개의 보고서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사이버 안보 강화에 대한 실용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2건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이 현안의 시급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또 국제 사이버 안보라는 문제 앞에서 실용적인 해법에 대해 타협하고 합의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이 이행이 되면서 또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방되고 자유로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뢰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1차 세계 신안보 포럼을 개최하는 한국 정부에게도 축하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안보 문제에서는 다자적인 협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유엔 정부 전문가 그룹들, 즉 지지이들과 그리고 OEWG가 개발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특히나 OEWG의 논의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OEWG 보고서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양방향적이고 상호적인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서로로부터 배우고 또 글로벌 ICT 안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안보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 협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사실 물론 또 관련된 현안 중 몇 가지는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의는 지속되어야 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프레임워크도 새로이 등장하는 신안보 위협에 맞춰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규범에 대해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개방형 워킹그룹의 결과에는 위원장의 요약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국에서 소개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또 향후 추가적인 대화의 영감이 될 만한 주제들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총회에서 작년에 2021년부터 2025년 기간에 새로운 개방형 워킹그룹을 설립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 동료인 주 유엔 싱가포르 대표인 보한 가푸르 대사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건승을 빕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할 일은 많습니다만 저는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건설적인 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열망을 달성하길 바랍니다. ICT의 악성적인 이용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Ambassador, for joining 대사님, us online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once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next we would like to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존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Mr. Bin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님께서 보내오신 기조 연설 영상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scree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트 서프입니다. 저는 구글의 부사장이자 수석 인터넷 전도사입니다. 제가 현장에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일정상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아주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는 안보의 일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구글이 최초로 주창했던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 함은 여러분이 특정 서버나 또는 특정 네트워크에 있는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 내재적으로 그 네트워크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업 네트워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자격 증명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해야지만 상대 서버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 서버가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자격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위해서 인증기관이 제공한 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증서에는 공개키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공개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개인키를 교환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로 트러스트의 한 예입니다. 또는 하드웨어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토큰을 사용해서 내가
자격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암호 토큰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격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용자 이름과 그 패스워드 그리고 두 번째 인증 수단을 통해서 2단계 보안 인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는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와 그 경쟁자도 공통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쟁사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즉 하드웨어를 통한 강화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업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그 환경에서 경쟁사들도 결국에는 서로 간 협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협력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을 때 또는 다른 멜웨어 공격이 있을 때 같은 경쟁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엔지니어링 팀도 서로 간에 그 협력을 해서 뭐 공격의 출처를 파악한다거나 새로운 공격 벡터로 인한 취약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 관련된 그 정보를 그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쟁 회사들 사이 간의 그 협업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법 집행 기관 간의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범죄자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업과 그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려할 만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해서 보안을 그 개선할 때마다 이와 같은 그 패치는 클라우드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그 클라이언트, 뭐 랩탑, 아이패드, 모바일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패치를 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 보수라든가 그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그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급망에 관련된 취약점이었습니다. 여기는 감지하기 힘든 그 공격이 현재 에코시스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회사 기계가 아마도 외부 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스 시스템이 외부 업체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외부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포스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침해가 돼서 여기서 사용되는 그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정보가 복제가 되어서 그 해커에 의해서 악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문제가 오픈소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난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종종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볼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검증을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는 버그가 상용 코드에 비해서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그 협력을 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취약점이라든가 버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컴파일러를 그 수정을 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그 코드를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소스 코드만 봐가지고는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지금 말웨어가 소스 코드에 삽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감지하기 힘든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큰 문제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우리의 그 사용자가 안전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논의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씀 또 통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채텀 하우스 사이버 정책 저널 편집장이신 조이스 하크메 편집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또 제프 모스 데프콘 사이버 컨퍼런스 창립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톤 싱가레프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인 얀덱스의 부사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계 신안보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이니셔티브에 함께하게 됐으면 기쁩니다. 특히나 이런 논의와 또 이러한 대화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번 세션의 주제는 사이버 안보, 즉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번영하는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혁신과 또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를 하는 동시에 또 인권을 보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까지 보았을 때 사이버 안보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에서의 차이점이라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에서의 방법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앞서서 라우버 대사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국에서 실제로 함께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유엔에서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두 개의 프로세스, 즉 GGE라는 정부 전문가 그룹, 그리고 OEWG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 그룹. 그래서 이들은 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러시아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를 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를 모두 다 동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라우버 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또 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런지요. 그래서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국가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서 빈트서프 부사장님께서도 민간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의 특정 소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사이버 현안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또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민간 분야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외에도 시민사회, 언론,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각의 행위자들은 서로 역할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성, 평화, 그리고 또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기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라우버 대사님 외에도 또 저희가 이렇게 제프 모스 창립자 그리고 또 안톤 부사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제프 모스 창립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래서 또 창립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 사이버 공간 또 사이버 안정성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이버 안정성에서요. 일단 이제 크게 두 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 규제 권한이 있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해킹 안보와 관련된 학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인프라나 기술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애플과 또 구글과 같은 그러한 민간 분야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등장하는 현안을 보게 된다면 각기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긴장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적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보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나 또는 학계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비자로서 자물쇠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물쇠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모든 회사들이 우리 자물쇠가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자물쇠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게 최고의 자물쇠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는요. 자, 그런데 또 범죄자들도 이 자물쇠를 풀 줄 아는 범죄자들도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의 자물쇠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해커들, 학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봄으로써 이 자물쇠가 제일 좋고 이것이 제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규제가 예를 들면 연구를 억압하는 규제가 있다. 제가 보고 이것은 레드 플래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공시가 있습니다. 취약성과 관련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DMCA가 확장이 되어서 그래서 단지 의료나 또는 자동차나 또는 투표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킹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연구자들이 이들이 발견하는 취약성에 대해서 먼저 정부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보기엔 사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중간 어디에선가 시민사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하신 이런 또 공공의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모두가 다 이 필수 인프라를 사용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이버 공간 안정성 글로벌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의 핵심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라우팅, 네이밍 이런 것은 공동의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GGE나 또는 OEWG나 또는 다른 단체들이 만드는 규범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민간 분야가 서로 간에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또 서로 간에 혼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있어서는요. 그 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둘 사이의 그 관계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정체되어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시민사회, 회사들,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정말로 실망을 합니다. 한 2년 전에 미국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FBI가 그 암호키를 제출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휴대폰을 풀기 위해서였죠. 그때 애플은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모든 그 국가들이 애플에게 그 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그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떠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이 무엇을 했을까요? 애플은 엔지니어링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보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FBI는 이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애플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회사들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랜섬웨어가 가장 비근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회사들에게, 개인에게 이와 같은 랜섬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정부가 협박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랜섬웨어가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 산업들, 변호사라든가 협상가라든가 암호화폐 브로커라든가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던 관계는 상당히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엔 이러한 대화가 서로 간의 별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상황을 보게 된다면 기술은 정치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고 또 이해를 못하니까는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기술을 이해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각자의 코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도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이제는 기술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기술을 몰라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일부 국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대사님과 그리고 또 안톤에게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제프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EWG나 GG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이제 글로벌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자 그러면 이 안보 그러니까 이런 보안 커뮤니티가 바로 이런 글로벌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기울인다고 보시나요? 거의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면 GCS에서도 보게 된다면 사실 앞으로 10년은 걸릴 만한 규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사실 2달이면 바로 또 새로운 코드를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저한테는 좋은 균형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캔에 계신 분께서 저를 바로 이제 여기에 끌어들인 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 아이캔이 10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TF나 또는 GCF 등과 같은 이러한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럼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라우보 대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교환이나 또는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 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의 각계 가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 커뮤니티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또 대사님께서 바로 또 이러한 이 정부 간 협의에 있어서 첫 위원장이기도 하셨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대화를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인터넷 안보 전문가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목적에 맞는 대사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는데 제가 사실 바로 지금 즉답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지난 2년 넘게 보아왔었던 현상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 서로 간의 차이는 분명 존중을 해야 되겠죠. 정부는 또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민간 분야도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계속 모른 척할 수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규범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지역 그리고 또 국제 수준의 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 분야에서는 정부 쪽하고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조차 꺼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부가 개입한다, 간섭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 회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를 본다면 일단 좀 좋은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이 적합한 인물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또 좋은 몇 가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간에 걸친 이 다자 간의 여러 세션의 회의를 저희가 또 뉴욕에서 가진 바가 있었는데요. 유엔 사무국에서 주최를 했었던 회의입니다. 사실 제가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 회의가 제가 참여했었던 최고의 회의였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통적인 NGO들 또 학계, 민간 분야에 더해서 정부 대표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굉장히 서로 간에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또 이러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참가자를 선별을 해야 되겠죠. 엄선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민간 분야나 또는 시민사회의 대표도 사실 굉장히 좀 엄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적임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할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한 발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민간 분야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또 시민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었고요. 이런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도전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사님께서 NGO의 행위자가 오픈핸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참여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국가들만의 그 모임으로 남겨두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주요한 그 안정성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그 주요한 그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와 같은 그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과도 협력을 OEWG 그룹에서 협력을 했었고 저는 이제 개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흥미로운 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주안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의 논쟁에 저희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구글 역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얀덱스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음식 배달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기업들이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민간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줌을 통해서 현재 화상회의를 하고 있죠. 정부가 운영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는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줌이 편리하고 줌이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들은 자연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2021년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사이버 안보 논의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이와 동시에 정부가 또 안전규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OEWG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OEWG 프로세스는 민간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인 프로세스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OEWG 그룹이 출범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보다 투명하게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목격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 있어서의 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이러한 OEWG가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OEWG가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바로 이 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OEWG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국가들의 할 일, 유엔이 할 일을 알겠는데, 그러면 민간 분야, 즉 기업들이 또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OEWG에서는 민간 분야의 기업들이 누가 참여를 했는가를 보았을 때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부분 다 기술 회사들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대화를 기술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 주요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다른 기업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이러한 논의를 확산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결국은 기업들의 성숙도와도 상관 있는 이야기이겠네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대화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사실 국제 외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동 방식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회사들도 좀 더 성숙성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정보를 많이 받고 더 많이 알게 된다면 또 많은 회사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업들의 책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또 제프께서도 말씀하셨었고 또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런 책임성,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 우리가 수천만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기업들은 국가 주요 기관망의 일부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단지 기술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부를 수 없다라거나 또는 배달을 받을 수 없다라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암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들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서비스 제공에도 책임이 있고 또 정부에서 현대적이고도 또 편리한 사이버 공간의 규제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대화에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장려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을 가장 가깝게 위치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얀덱스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 가깝게 위치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얀덱스가 공격을 저지한다든가 또는 침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책임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작은 회사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세력의 차이가 행위자들 사이에 행위자들 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회사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더 이상 대선 이후에 통제하기 힘들게 되었고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자신들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해결책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보트넷 그 행위자를 찾는데 왜 현상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일까요? 왜 IBM, 아마존 그리고 유럽, 프랑스의 그 회사들은 왜 함께 그 집단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보트넷 그 운영자를 찾는 데 있어서 현상금을 걸지 않고 왜 그것을 폐쇄시키지 않을까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그 한 개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현상금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분명히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환경이 더 나아지겠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저의 기대치를 항상 밑돌까요? 예, 안톤께서 그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뮤트가 됐으나. 예,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요. 예,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비즈니스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트넷의 가장 큰 피해 기업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또 전 세계 수억 개의 기업들이 보트넷으로부터 또 피해를 입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에 이 보트넷을 잡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인데 아마도 또 민간 기업들을 참여를 시키려면은 보다 더 투명하고 간단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UN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잘못 알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대사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엔에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또는 이제 유엔 대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유엔이 어떻게 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 조직으로서 또는 행위자로서 물론 유엔 참여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보다 유엔에 더 잘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유엔이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그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고,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유엔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성을 인식한 분들이 따라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그 문을 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민사회를 그리고 민간 분야를
초청하고 있고 이들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정부의 그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단을 만난다든가 행사를 열어서 뭐 그 유엔의 관계자들을 모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그룹이 매우 작긴 하지만 이와 같은 그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대표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니셔티브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유엔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 힘을 써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이니셔티브, 예를 들면은 이 사이버 시큐리티, 테크 어코드 같은 것들, 이제 이러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도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현을 해서 뭐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정부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저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한 가지 좀 답답한 점이요. 정부가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인프라 또는 프로토콜이 그 당시에 많이 개발이 되었죠. 사실 그때는 HP나 또는 뭐 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뭐 정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참여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처라거나 또는 청이나 뭐 규제 당국 다 그러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보기에 미국 정부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정부에서는 계속 대표단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뒤로 물려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중국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G20 국가들 다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가, 뭐 규범에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가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단체에 참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기술 또 기술의 미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뭐 아이캔 시대 때도 그랬지만요. 일단 이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신뢰 구축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 기술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예를 들면 기술 기업이라거나 또는 시민사회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또 한 단체가 있는데 뭐 누구였죠? 크리스 그룹, 예, 글로벌 포멀 사이버 엑스퍼티즈 있는데 이러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룹도 이 역량 강화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회사가 뭐 DNA Search Route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러한 네이밍도 그만큼 더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캐패시티가 더 강화가 되면서 또 라우팅도 또 개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문성을 가져다가 또 우리 인프라에다가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더 회복력이 강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분야의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최적화를 한다는 것이죠. 최적화를 해서 성능을 가장 높인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많은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질리언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인프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또 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항상 또 우리가 뭐 리질리언스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또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요. 이러한 결정들은 엔지니어들이
바로 기술자들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인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DNSSEC, RPKI, 또 SPGP 등과 같은 이러한 것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인터넷은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또는 시민사회가 이것이 더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 네트워크 자체를 안전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보안과 그리고 또 취약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말씀 잘 알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IP라거나 또 새로운 IP 이제 이것이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인터넷 스플린터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논의를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 회사에 그 근무를 하신 경험을 통해서 여하튼 공공 부문의 그 이니셔티브에 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공공 이니셔티브가 어떤 영향을 주었고 향후에는 어떠한 공공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회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제가 대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 상당히 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 똑같은 접근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 산업 전체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OEWG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도 새로운 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자기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여하튼 정부 또는 사회에서의 그 규제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규제에 대해서 보다 그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기 규제 그리고 민간 분야가 더욱더 투명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여하튼 자기 규제와 그 민간 분야의 그 투명성이 해결책이 되어서 세계 그 안보에도 그 중요한 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대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답변하시려면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일단 먼저 질문은 행위자들, 이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규제일까요? 처벌일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규제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슈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규범을 정립하고 나면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규범의 위반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좀 민감한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명확한 책임 관계도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이 규범의 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이행 가능한 규범의 틀을 마련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이를 이행해 나아갈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규범이 있는 것은 좋은데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그러한 후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목표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겠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규범 자체를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적용하고 또 이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 키우는 것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뭐 처벌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매를 들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를 들지 않는 것, 처벌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보다는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어렵죠. 인내심도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규범 또 자정 이러한 것이 처벌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안보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처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인센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2단계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 로그인을 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더 많은 그 허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 그 배드 액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지수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그 처벌은 없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국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규범을 위반하고 있지, 이 회사, 이 국가와는 더 이상은 뭐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또는 사업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그 규범의 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세션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또 한번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요. 자, 앞서서 대사님께서 기조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공감대 를 앞으로 더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5년 기간에 이 개방형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희 동료이신 싱가포르 대사님에게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제가 외교관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이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또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ICT의 영향, 즉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ICT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사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단지 정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가들과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난 30분 동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정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ICT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와 연관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많은 인식을 높일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규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엔에서도 그렇지만은요.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기존의 규범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유엔 차원의 대화를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국제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규범을 찾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규범을 이행을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자체도 성공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ICT와 관련하여서
결국 이 ICT와 관련된 위반이 감소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역 기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류를 더 향상시켜야 되고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기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OEWG의 컨설테이션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 GGE의 좌장 또 저를 이와 같은 컨설테이션 현장에 데려갔었습니다. 저는 컨설테이션 현장에서 토론을 들 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서로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체적인 지역만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지역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지역에서 저희가 찾은 해결책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라든가 모범 사례로서 다른 지역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사님께서는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이해를 높여야 된다, 인식을 높여야 된다, 또 글로벌 노움을 가져다가 국가 내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앞서서 안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민간 분야에서 보았을 때 또 민간 분야 행위자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여기에서 하나의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서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을 했었던 동료의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민간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규정이나 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면 이것을 따르려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결국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역 기관들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유로폴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를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차원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좀 한 중간 규모의 이니셔티브, 그래서 한 20, 30개 정도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뭔가 큰 거를 해야 되니까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좀 더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들의 경우 지침이나 규정 등과 관련하여서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프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치, 기술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커와 보안 연구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을까? 다자간의 회의를 통해서 또는 어떻게 참여를 높일 수가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데 내가 여기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답은 UN 문서를 읽어봐 정도였습니다. 또는 IETF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ICANN 회의에 가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시민사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채널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을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정치인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류를 더 향상을 시킬수록 이 관계는 더욱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좀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꾸준히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장기간에 걸쳐서. 네, 그러면 이로써 본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와 권고사항, 그래서 각기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또 상세한 논의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90년대 말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권고사항, 그래서 국가들이 서로 합의한 권고사항도 있고 또 이제는 행위자들마다 또 인식도 높아졌고 그리고 또 참여도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상적인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계속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함께 모여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또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은 있겠지만은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패널리스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경청과 또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 신안보 포럼 두 번째 세션 사이버 안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 세션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사용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신기술 안보 세션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션은 한국 시간 7시 4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짧은 휴식 시간을 지내시고 7시 40분에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